안녕하세요. 68세 김영기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지금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아니, 좋다는 말로는 부족하고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5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산 시골 땅이 지난달에 5억 원에 팔렸거든요. 10배가 오른 거죠. 제가 3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은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저를 무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존댓말을 쓰더라고요. 아들놈도 그제서야 아버지한테 제대로 된 사과를 했고, 며느리도 시아버지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 나이에 이런 시원한 기분을 느낄 줄 몰랐는데 정말 속이 다 시원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 차근차근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저는 1957년에 경상북도 안동시 농촌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농사 짓는 집 막내 아들이었는데 형들은 다 농사를 이어받고 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부산으로 올라왔습니다. 1975년 고등학교를 갓 졸업하고 부산에 와서 건설 현장에 취직했어요.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7시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하고 밤에는 야간대학 다니면서 공부도 했죠.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막내 작업원으로 시작해서 현장 관리자까지 올라갔어요. 새벽 체조부터 시작해서 현장 점검하고 작업 지시하고 저녁에는 서류 업무까지 해야 했으니까요. 주말에도 돌아가면서 나와야 했고 현장이 돌아가야 하니까 365일이 바쁜 나날이었어요. 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한 번도 무단 결근한 적 없고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고 해냈어요. 그렇게 35년을 보내고 2019년에 정년 퇴직했습니다. 퇴직금 1억 2천만 원 받고 국민연금도 월 130만 원 정도 나와서 그럭저럭 생활할 만했어요. 부산 사하구에 있는 전세 아파트에서 부인하고 둘이 살고 있는데 검소하게 살면 충분히 지낼 수 있는 정도였거든요. 아들은 현대건설관리사무소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고 며느리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에요. 손녀 하나 있는데 올해 고등학교 1학년이고요. 퇴직하고 나서는 별일 없이 평범하게 지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네 뒷산에 산책 가고 부인하고 시장 보러 다니고 가끔 고향 가서 형들 농사일 도와주고 그랬죠. 손녀가 주말에 오면 같이 영화도 보고 부인하고는 동네 경로당에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쳤어요. 소박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대하는 태도가 좀 그랬거든요. 아들부터가 그랬어요. 친구들한테 아버지 직업 얘기할 때 항상 어색해했어요. 건설 현장에서 일했다고 하면 사람들이 좀 다르게 보잖아요. 무식하고 거칠다는 편견이 있으니까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교사라고 해서 그런지 시아버지를 좀 무시하는 게 느껴졌어요. 집안일 의논할 때도 제 의견은 별로 안 물어보고 아들하고만 상의하더라고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현장에서 일하셨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약간 깔보는 뉘앙스가 있었거든요. 특히 부동산 얘기 나올 때가 그랬어요. 다들 투자 얘기하면서 제가 끼어들면 현장 일꾼이 부동산을 뭘 안다고 하는 식이었어요. 그런 시선들이 참 답답했어요.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땅이 어떻게 개발되는지, 어떤 곳이 오르고 어떤 곳이 안 오르는지 몸으로 체득했는데 그런 경험은 인정해 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던 2018년 가을이었어요. 퇴직을 몇 달 앞두고 있을 때였는데 고향에 갔다가 재미있는 얘기를 들었어요. 형님이 그러는 거예요. 마을 옆에 있는 임야 땅을 누가 5천만 원에 내놓았다고요. 1,500평 정도 되는 땅인데 평당 3만 원 조금 넘는 가격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별 관심 없었어요. 시골 산속 땅이 뭔 소용이 있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형님이 하는 말이 그 땅 근처로 도로가 지날 예정이라는 거예요. 귀가 솔깃했어요. 35년 동안 현장에서 일하면서 봐온 게 있거든요. 도로가 뚫리면 주변 땅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에요. 다음 날 그 땅을 보러 갔어요. 언뜻 보기에는 그냥 산비탈 임야였어요. 하지만 자세히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일단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았어요. 개발하기에 나쁘지 않은 지형이었거든요. 그리고 근처에 마을도 있고 농로도 있어서 나중에 접근성이 좋아질 가능성이 보였어요. 무엇보다 지자체 계획을 알아보니까 정말로 그 근처로 우회도로가 지날 예정이었어요. 2022년쯤 착공해서 2025년 완공 목표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직감했어요. 이 땅은 오른다. 35년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5천만 원이라는 돈이 만만치 않았어요.
퇴직금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돈이었거든요. 그래도 마음을 굳혔어요. 집에 와서 부인한테 말했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당신 미쳤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온 돈인데 그런 도박을. 부인이 그렇게 반대한 건 처음 봤어요. 아들한테도 말했더니 더 심했어요. 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부동산 투자가 그렇게 쉬운 줄 아세요? 전문가들도 망하는 판에 아버지가 뭘 안다고 그래요? 며느리는 아예 냉소적이었어요. 시아버님, 그런 시골 땅 사서 뭐 하시려고요? 그 돈으로 적금이나 넣어두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모두가 반대했어요. 친구들한테 물어봐도 마찬가지였어요. 형기야, 건설판에서 일했다고 부동산까지 아는 건 아니야. 그런 도박하지 말고 안전하게 살아. 심지어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한테 가서 물어봤더니 그런 시골 땅은 투자 가치가 없어요. 차라리 도시 근처 아파트에 투자하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할수록 더 확신이 서더라고요. 35년 동안 현장에서 보고 배운 게 있는데 그게 틀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젊었을 때 아파트 투자에서 실패한 적이 있어요. 1990년대 초에 분당 아파트 분양받을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도 주변에서 다들 말렸어요. 그런 신도시가 뭐가 좋아? 서울서 너무 멀어. 그 말 듣고 포기했는데 몇 년 후에 그 아파트가 몇 배로 올랐더라고요. 그때 후회를 정말 많이 했어요. 내가 현장에서 본 건 분명히 맞았는데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려서 기회를 놓쳤다고요. 1995년에는 일산 신도시 근처 땅 얘기가 나왔는데 그때도 똑같았어요. 현장에서 일하면서 개발 계획 미리 알았는데 일꾼이 뭘 안다고 하면서 무시당했죠.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어요. 내 경험을 믿기로 한 거죠. 그래서 더 자세히 조사했어요. 지자체 도시계획과에 가서 도로계획 자료도 보고 건설회사들 동향도 알아봤어요. 시공사 예정 업체들한테도 슬쩍 물어봤고요. 조사하면 할수록 확신이 섰어요. 그 도로는 반드시 뚫릴 거고 뚫리면 그 근처 땅값은 오를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요. 현장에서 35년 일하면서 본 패턴이었거든요.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 없다가 막상 뚫리고 나면 땅값이 몇 배씩 오르는 걸 수없이 봤어요. 특히 그 땅은 위치가 좋았어요. 도로에서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딱 적당한 거리에 있었거든요. 개발하기에도 나쁘지 않은 지형이었고요. 그런데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계속 반대했고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고 전문가들은 가치가 없다고 했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35년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거든요. 그냥 현장 일꾼 취급하면서 무시하는 게 억울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이번에는 내 판단을 믿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투자하기로 결심했어요. 2018년 12월에 계약했어요. 5천만 원 현금으로 일시불 결제했죠. 부인이 울상이 되어서 따라갔는데 계약서에 도장 찍을 때 손이 떨리더라고요. 당신이 틀리면 우리 망하는 거예요. 부인이 그렇게 말했는데 저도 솔직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계약하고 나서 가족들 분위기가 싸늘했어요. 아들은 며칠 동안 전화도 안 받았고 며느리는 아예 집에 안 오더라고요. 시아버님이 그런 도박을 하시다니 하면서 말이에요.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형기야, 넌 정말 답답한 놈이야. 그 돈 다 날리고 후회해도 늦어. 그런 말들을 수없이 들었어요. 2019년에 퇴직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땅값은 별로 변화가 없었거든요. 가끔 그 땅을 보러 가면 정말 이게 오를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했어요. 2020년, 2021년이 지나도 별다른 변화가 없었어요. 코로나까지 터지면서 경기도 안 좋아지고 부동산 시장도 불안해지니까 더 걱정이 됐죠. 가족들은 계속 그랬어요. 그것 봐요, 아버지. 그냥 팔고 손절하세요. 아들이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어요. 부인도 한숨만 쉬었어요. 그 돈만 있어도 우리 좀 더 여유롭게 살 텐데. 그런 말 들을 때마다 정말 미안했어요. 친구들 만나면 더 힘들었어요. 형기야, 그 땅 어떻게 됐어? 아직도 안 팔았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체면이 말이 아니었어요. 스스로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한 건 아닐까? 35년 현장 경험이라고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다른 영역인 건 아닐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이미 5천만 원을 투자한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인정하기 싫었거든요. 그러던 2021년 여름이었어요. 고향에 갔다가 형님한테서 재미있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 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거였어요. 귀가 솔깃했어요. 바로 그 땅을 보러 갔더니 정말로 주변에 측량하는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도로 공사 준비 작업이 시작된 거였어요. 그때부터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가끔 전화가 오더라고요. 혹시 그 땅 파실 생각 없으세요? 그런 문의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2022년 초에는 첫 번째 정식 매수 제안이 들어왔어요. 1억 5천만 원에 사겠다는 거였어요. 5천만 원이 1억 5천만 원이 된 거니까 3배 수익률이었죠. 가족들은 팔라고 난리였어요. 아버지 3배면 대박이에요. 지금 팔아요. 아들이 그렇게 조르더라고요.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님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 그만 정리하세요. 갑자기 존댓말이 늘어나더라고요. 하지만 전 아직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도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35년 현장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도로가 완전히 뚫리고 주변 개발이 시작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오를 거라고요. 그래서 팔지 않았어요. 가족들은 답답해했지만 이번에는 제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2022년 여름부터 본격적인 변화가 시작됐어요. 도로 공사가 빨라지면서 그 땅 주변으로 개발 계획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처에 물류단지 조성 계획도 나오고 주거단지 개발 계획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는 거였어요. 땅값도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어요. 2억 5천만 원 제안들이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전 계속 기다렸어요. 35년 현장에서 일하면서 본 패턴이 있었거든요. 개발 초기에는 조금씩 오르다가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되면 급격히 오르는 거예요. 현장에서 일할 때 수없이 봤어요. 신도시 개발이나 산업단지 조성할 때 처음에는 별 관심 없다가 갑자기 폭등하는 걸 말이에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 더 기다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진짜 대박은 이제부터라고요. 2023년 봄에 결정적인 소식이 나왔어요. 그 지역이 대규모 산업단지로 개발된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정부 주도로 추진하는 대형 프로젝트였어요. 그때부터 정말 난리가 났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줄을 서더라고요. 하루에 서너 번씩 전화가 와서 제발 저희한테 파세요 하면서요. 땅값도 급격히 오르기 시작했어요. 3억 5천만 원 제안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5천만 원이 3억 5천만 원이 된 거니까 7배 수익률이었죠. 그런데도 전 아직 팔지 않았어요. 더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현장에서 35년 일한 경험이 그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미 7배나 올랐는데 더 뭘 바라냐고 했죠.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진짜는 이제부터라는 걸요. 2023년 가을에 4억 원 제안이 들어왔어요. 8배 수익률이었는데도 거절했죠. 가족들은 정말 답답해했어요. 아버지 욕심 부리지 마세요. 8배면 충분해요. 이제 그만 파세요. 아들이 그렇게 말했지만 전 아직 때가 아니라고 했어요. 드디어 2024년 여름이었어요. 그동안 기다려온 바로 그 순간이 온 거였어요. 5억 원에 사겠다는 정식 제안이 들어온 거예요. 5천만 원이 5억 원. 정확히 10배 수익률이었어요. 그때 비로소 팔기로 결정했어요. 35년 현장 경험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팔 때라고요.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다고요. 계약하는 날 가족들이 다 따라왔어요. 계약서에 사인할 때 부인이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아들도 감격해서 그러더라고요. 아버지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이런 걸 예상하셨어요? 며느리는 더 했어요. 시아버님 죄송해요. 그동안 시아버님을 제대로 몰라봤어요. 그 순간 정말 짜릿했어요. 35년 현장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죠. 그동안 무시당했던 게 한순간에 사라지는 기분이었어요. 계약 소식이 알려지자 주변 반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동안 저를 현장 일꾼이라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선생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동네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김 선생님 어떻게 그런 해안이 있으셨어요?
저희도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런 말들을 듣게 됐어요. 특히 부동산 전문가라던 그 사람이 찾아왔을 때는 정말 속이 시원했어요. 선생님 정말 대단하세요. 어떻게 그걸 미리 아셨어요? 그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그 땅을 봤는데 전혀 가치를 못 봤다고요. 전문가라고 자부했는데 부끄럽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형기야, 넌 정말 대단한 놈이야. 우리는 왜 그걸 못 봤을까? 그동안 건설판 일꾼이 뭘 안다고 했던 친구가 이제는 역시 현장에서 오래 일한 사람이 다르네 하더라고요. 제일 기뻤던 건 가족들의 변화였어요. 아들이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아버지,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아버지를 제대로 몰라봤어요. 며느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아버님, 앞으로는 시아버님 말씀 잘 들을게요. 정말 존경해요. 손녀도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진짜 대박이에요.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도 돼요. 부인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당신이 옳았어요. 내가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고마워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성공이 그냥 운이었을까요? 절대 아니에요. 35년 동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쌓은 그 경험과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 알게 돼요. 어떤 땅이 개발 가능성이 있는지, 어떤 입지가 좋은지, 도로나 인프라가 어떻게 개발되는지 말이에요. 이론으로만 아는 사람들과는 달라요.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 있거든요. 수백 개의 현장을 겪으면서 본 패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도로가 뚫리기 전에는 아무도 관심 없지만 막상 뚫리고 나면 주변 땅값이 급등하는 걸 수없이 봤어요. 신도시 개발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에는 그런 변두리가 뭐 좋아하다가 개발 계획 발표되고 나면 폭등하는 걸 봤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못 본 가능성을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바로 35년 현장 경험의 증가였죠. 물론 처음에는 의심도 했어요. 혹시 내가 착각하는 건 아닌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신이 들었어요. 현장에서 일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그런 감각이 있었던 거예요. 땅을 보는 눈이 달랐던 거죠. 이론만 공부한 전문가들은 몰라요. 실제로 그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어떤 순서로 개발이 진행되는지 말이에요. 하지만 현장에서 35년 일한 사람은 알아요. 몸으로 체득한 지식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현장 경험의 가치예요. 지금 와서 보니까 더 확실해졌어요. 35년 동안 무시당하면서도 쌓아온 경험이 이렇게 빛을 발하는구나 싶었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학력이나 전문성을 내세우지만 진짜 중요한 건 실전 경험이에요. 이론과 실제는 다르거든요. 요즘에는 저한테 조언 구하러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생님, 어떤 땅이 좋을까요? 이런 투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질문들을 자주 받아요. 그럴 때마다 말해줘요. 이론만으로는 안 돼요. 현장을 직접 보고 발로 뛰어야 해요. 그리고 이것도 강조해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지 마세요. 자신만의 전문성을 믿으세요. 저도 그동안 그런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분당 아파트 일산 신도시 때처럼 제 판단은 맞았는데 다른 사람 말 듣고 포기한 적이 많았어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제 판단을 믿었거든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손녀한테도 자주 말해줘요. 나영아, 할아버지가 하는 말 잘 들어. 학력이나 학벌이 전부가 아니야. 자신만의 전문성을 기르는 게 중요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서 자신감 잃지 마라. 자신의 경험과 판단을 믿어야 해. 손녀가 그러더라고요. 할아버지 정말 멋있어요. 저도 할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요. 그런 말 들을 때 정말 뿌듯해요. 68년 인생에서 이런 성취감을 느낄 줄 몰랐거든요. 이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생겼어요. 5억 원 중에서 세금 떼고 나면 4억 5천만 원 정도 남는데 이 돈으로 좀 더 여유롭게 살 수 있게 됐어요. 부인하고 해외여행도 계획하고 있어요. 평생 한 번도 해외여행 못 해봤는데 이제는 갈 수 있게 됐거든요. 그렇다고 사치스럽게 살 생각은 없어요. 여전히 검소하게 살 거예요. 다만 마음이 편해진 게 가장 큰 변화예요. 돈이 많아서 좋은 게 아니라 제 판단이 옳았다는 걸 증명했다는 게 좋아요. 35년 현장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준 거니까요. 요즘도 가끔 그 땅 근처를 지나가 봐요. 정말로 대규모 개발이 시작됐더라고요.
제가 예상했던 그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만약 지금까지 갖고 있었다면 더 올랐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적당한 때에 파는 것도 실력이거든요. 욕심 부리다가 기회를 놓치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10배면 충분히 만족스러운 수익률이에요. 이제 새로운 기회도 모색하고 있어요. 이번 성공을 발판으로 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투자해 보려고요. 물론 무리하지는 않을 거예요. 확신이 서는 것만 신중하게 투자할 생각이에요. 35년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말이에요. 주변에서 어떤 땅이 좋을까요? 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줘요. 일단 현장을 직접 보세요. 지도나 자료만 봐서는 모르는 게 많아요. 발로 뛰어서 확인해야 해요. 그리고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세요. 단기간에 오르는 걸 바라면 안 돼요. 최소 5년은 기다릴 각오를 해야 해요. 무엇보다 자신만의 전문성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면 밀고 나가세요. 저도 이번 일로 많은 걸 깨달았어요. 68년 인생에서 가장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할까요? 첫째는 자신의 전문성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35년 현장 경험이 헛되지 않았거든요. 학력이나 학벌보다 중요한 게 실전 경험이에요. 둘째는 다른 사람 말에 휘둘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반대해도 자신의 판단이 옳다면 밀고 나가야 해요. 셋째는 꾸준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3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게 이런 결과로 이어진 거니까요. 넷째는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는 타이밍도 중요하지만 파는 타이밍도 그만큼 중요해요. 마지막으로는 겸손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공했다고 해서 우쭐해야 하면 안 되거든요. 계속 배우고 발전해야 해요. 지금도 새로운 공부를 하고 있어요. 부동산 관련 책도 읽고 시장 동향도 꾸준히 살펴보고 있어요. 68세라고 해서 늦은 건 아니에요. 계속 배우고 도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번 성공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비슷한 처지에 있는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많다고 학력이 없다고 무시당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자신만의 전문성이 있잖아요. 오랫동안 한 분야에서 일했다면 그게 바로 최고의 자산이에요. 그 경험과 노하우를 믿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자신의 판단을 믿고 밀고 나가세요. 늦어도 늦은 게 아니에요. 68세에도 이런 일이 가능하거든요. 언제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어요. 무엇보다 포기하지 마세요.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결실을 맺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35년 동안 무시당하면서도 성실하게 일해온 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신만의 전문성을 믿으세요. 다른 사람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마세요. 분명히 여러분만의 성공이 올 거예요. 68세 현장 관리직 출신 김영기가 보장합니다. 감사합니다.